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 마을지원활동가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해결하고 싶은 동네 어려움을 확인하고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생각을 가진 주변 이웃에게 공모사업을 통한 활동 모임을 제안해 주세요. 함께 하실 분들이 결정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에서 정한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모사업의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공모사업의 목적과 예산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활동할지,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모임을 함께 하기로 한 구성원들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세요. 위의 내용을 논의하셨다면 사업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2021년 영등포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문의 유형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접수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임에서 정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모사업 유형을 선택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은 영등포구 18개 동에서 진행되며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신규 주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이웃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면 이웃 만들기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 시구통합 공모사업의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함께 관심 있는 의제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를 강화하고 싶을 때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시구통합 공모사업의 코로나19 의제 해결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나타난 다양한 지역사회와 동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모임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네 번째는 골목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리빙랩 사업인데요. 반경 500m 내의 골목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마을자치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 또는 단체만 지원 가능하답니다. 이 사업은 골목의 이웃과 함께 해결해보고 싶은 의제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골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과정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은 제외가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탁 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동네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에서 제출하실 수 있고 각 동의 현안 문제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동에서만 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제안서 양식은 공모사업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니 제출하려는 공모사업 안내서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 칸이 비어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모임 구분은 주민 모임과 단체로 나뉘는데 단체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속 지원은 2020년과 동일 사업 혹은 동일 구성원으로 신청할 때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유형은 소규모 리빙랩 사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유형 의제 발굴형은 2021년 골목의 주민과 의제를 찾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중심일 경우 선택해 주시고 2유형인 의제 실행형은 사전에 골목 주민들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의제와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이 도출되어 실행이 중심일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안 사업명은 모임 구성원과 논의한 제목으로 작성해 주시고 사업 지역은 공모사업별로 행정동, 생활권 등 지원 대상이 다르니 지침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지역이 여러 동일 경우 많은 활동이 예상되는 행정동 두세 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 소개는 단체인 경우만 작성해 주시고 운영진 수는 단체의 임원을 의미합니다. 대표 제안자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역할을 나눠 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작성해 주시고 실무 책임자는 실무 책임을 맡아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제안자 중 한 분이 하셔도 되고 대표 제안자가 아닌 분이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꼭 동의 체크해 주세요. 대표 제안자 서명은 선정 후에 자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업명과 모임명은 앞에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기한은 협약일부터 공고문에 있는 사업 기간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 경로는 공모사업을 처음 알게 되었거나 공모사업 홍보와 공고문을 접하신 경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이게 된 계기와 제안 배경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대표 제안자들이 서로 알게 된 계기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공모사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혹시 연속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성과와 평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에 대한 보완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리빙랩 사업의 이 유형을 선택하신 경우 골목 주민들과 어떤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의제와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도출했는지 도출된 의제와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소규모 리빙랩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은 신청한 공모사업을 통해 모임의 구성원 또는 마을이 어떤 변화를 일어나길 기대하고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이 사업의 목적이 공모사업 내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지 점검하신 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별 운영계획은 일시, 장소, 대상, 추진 방법들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세요. 시구통합 공모사업, 탁 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는 열린마을 강좌가 필수입니다. 모임 구성원들과 듣고 싶은 관심 분야에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로 강사비 등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열린마을 강좌는 선정 후 별도로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안내해 드리고 강사를 연결해 드립니다. 소규모 리빙랩 사업은 촉진자 운영이 필수인데요. 예산은 활동비로 책정하고 촉진자에게 도움받고 싶은 내용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부 사업 내용에 작성해 주세요. 이제 예산 계획 방법을 안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사전에 확인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서의 비목 및 편성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 한도와 지급 단가를 확인해 주세요. 아래 표를 보시면 공모사업 유형별로 활동비, 강사비, 간담회비의 예산 편성 한도가 상이하고 필수로 편성해야 할 사업과 예산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산출은 사업의 내용과 지출 예산이 적정한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자부담 사업비는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모임 구성원들과 논의하셔서 신중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사업 유형별로 집행 지침의 일부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꼭 제출하시는 사업의 지침서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획을 작성하실 때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 합산 금액을 의미하며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서 활동비와 사업 운영비의 비율과 금액을 작성해 주세요. 자부담도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반환할 수 있으므로 자부담의 경우 필요한 금액만 계획해서 작성해 주세요. 사업별 예산 세부 계획은 지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는 하루 8시간,
주 15시간 이상 편성이 불가하고 시간당 1,710원을 책정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주강사인 강사에게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을 계획이라면 주강사의 비용인 20만원 곱하기 1회는 20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미리 확인한 강사비가 5만원이라면 그에 맞게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먼저 대략적으로 가격 조사를 하신 뒤에 총 금액으로 산출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A4 용지, 가위, 색지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으로 만원 곱하기 5회로 산출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살 예정인지는 예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건을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가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5번 동안 나눠 먹을 계획이라면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김장 재료 50만원으로 적는 것이 아니고 김장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적은 후 10만원 곱하기 5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 제안서는 모두 작성되었습니다. 시구통합 공모사업과 소규모 리빙랩 사업, 탁 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은 추가 작성 양식이 있습니다. 지역 자원 활용과 연계 내용은 시구통합 공모사업과 소규모 리빙랩 사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사업 홍보와 정보 교류, 장소나 물품 연계, 사업 공동 주관 등 지역 내의 다른 주민 모임, 타 단체, 기관과의 연계 협력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유형은 하단의 유형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주민 모임 및 단체는 연계에 협력하는 모임과 단체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주체적 참여 및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내용과 역할을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 공모사업 세부사업 1 추진 장소 무료 연계 또는 세부사업 2의 공연팀 연계 등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세부사업 계획 준비 사진과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은 소규모 리빙랩 사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사업 계획 준비 사진은 사업을 계획하면서 모임 또는 단체에서 회의하는 사진을 첨부해 주세요. 사업 참여자 모집 및 관리 계획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소규모 리빙랩 사업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홍보 계획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골목의 새로운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홍보 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자와 관계 유지 및 역할 배분 계획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골목에서 만난 주민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과 새롭게 참여한 주민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을 작성해 주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모임, 기관, 단체와 연계 협력한 경우 지속적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도 작성해 주세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는 모든 공모사업이 공통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이메일, 거주지역, 담당 직무를 빠짐없이 작성해 주세요.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의향을 밝힌 이웃들의 명단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 명단에 작성된 구성원은 선정 후 협약 시 명단 원본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 꼭 제출하셔야 하니 기억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표를 보시면 거주지역 작성 시 공모사업별 지원 대상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담당 직무는 대표 제안자, 실무 책임자, 회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중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내용 숙지 후에 꼭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3자에 대한 제공 동의 여부는 선택해 주시면 되지만 마을 공동체의 성과 및
확산 통계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니 되도록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참여 구성원 중 만 14세 미만 아동 참여 시 법정 대리인 동의 필수입니다. 동의서의 서명은 사업 참여자 명단에 작성된 구성원은 모두 작성 및 자필 서명을 필수로 받으셔야 하며 선정 후 협약 시 명단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임 및 골목 소개서는 소규모 리빙랩 사업과 탁 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에만 해당됩니다. 모임 현황은 대표자, 설립일, 정기회의 유무, 회원 수, 운영진의 수, 운영 규정 유무 작성해 주시고 활동의 비전은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 활동 비전을 작성하되 되도록 운영 규정 등 내부에서 합의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 지원 계기는 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 목적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활동 내용은 최근 3년간 모임에서 추진한 마을 공동체, 자치활동 경력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 정보의 경우 작년 제출한 공모사업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세부 사업별로 활동 내용과 성과를 작성해 주세요. 최근 2년 지원사업 운영 내용은 중앙정부, 지자체, 타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지원부처,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체계는 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 구조 여부를 표기해 주시고 정기 회의의 경우 회의 종류, 평균 회의 빈도와 참여자 수를 작성해 주세요. 모임 운영 규정의 경우 규정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작성해 주세요. 운영비 구조의 경우는 현재 적립된 정기 회비, 현재 적립된 사업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회비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월로 대략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사진인데요. 이 부분도 소규모 리빙랩 사업과 탁 트인 골목 만들기 사업만 해당됩니다. 해당 골목의 주소를 작성해 주시고 주요하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골목을 중심으로 경관, 사업 추진 장소, 연계 자원 등 다양하게 최소 4장의 사진과 사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공원, 세부사업2의 골목축제 운영장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모사업별로 지침이나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 꼭 공모사업별 공고문과 안내서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이 어려울 때 공모사업을 도전해보고 싶은데 공모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을 때 알아도 모르겠는 회계 지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을 때 이런 주제로도 공모사업을 지원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을 때 의지는 많지만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을 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응원도 해드리기 위하여 친절한 상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줌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